올해도 새내기 주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한 새내기 주죠. 현대인스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 상장 첫날 300%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이 현대인스는요. 조선업을 만들 때 필요한 앞과 뒤 선박의 틀을 제조하는 조선 기자재 업체인데요. 특히나 올해 조선업의 회복 사이클이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주목 더욱더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조선 관련주들 함께 살펴보시면요. 사실 올해 초부터 이 대박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상승률을 함께 살펴보시면 그 수주 소식 기대감보다는 상승률이 약한 모습, 떨어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올해는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수주 소식 함께 살펴보시면요.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중공업, 이 중남미 선사로부터 세 척의 수주를 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카타르 에너지로부터 지금 수주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폭 장 초반부터 하락한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카타르 에너지와 수주 이후에 가격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지만 사실 상승률 자체는 오늘 조선 관련주보다는 조선 기자재 관련주에 조금 더 몰려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히려 오늘 상장 첫날 보였던 조선 기자재 관련주 그 힘을 이어받으면서 S&W도 12.74% 상승하고 있고요. 메디콕스 역시 6.05%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선박 엔진용 부품을 만드는 업체죠. S&W와 태웅도 강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LNG선에 있어서 이 저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냉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동성 화인텍과 한국카본 역시 오늘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조선 관련 업체 조금 더 기자재 상승률 쏠려 있고 다시금 시장에서 조선주에도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 조선주에 대응할 때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응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조선 관련주 지금 이 타이밍이 이 저점에서 매수해 갈 수 있는, 모아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실까요? 교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 현대임스가 상장을 했습니다. 저의 이제 아재 개그 패턴을 아시는 분들은 여도은행코 또 뭐 하나 드립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어떤 드립할까요? 들려요? 테이버 들려요? 설마 아재가 힘을 쓰니 어쩌니 예. 사람들. 아재의 힘은 소팔메토. 저희 항상 광고 나오잖아요. 가자 가자 하면서 이제 힘쓰가 주가의 상한가. 아니 이렇게 딱딱할 일이에요? 재밌으면 다들 변희영 교수님 네, 재밌죠? 재밌습니다. 왜 유쾌하죠? 왜 이렇게 입을 안 다물고 계세요? 김정현 교수님. 웃으면 누가 잡아가요? 부정하고 언제예요? 싶습니다. 왜요? 지금의 개그는 부정하고 싶습니다. 아, 근데 부정하는데 입가에는 이미 미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 300%라는 놀라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먼저 우리 변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2019년도입니다. HD 현대 한국조선해양이죠.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 좀 인수하는 이 과정에서 이 조선기자재 관련된 독과점 우려 때문에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 때문에 매각을 좀 결정하게 됐고 이게 좀 사모펀드가 좀 인수한 이후에 오늘 이제 상장이 좀 된 것입니다. 지금 전체 매출처가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사모중공업의 90% 이상 좀 공급하고 있다라고 좀 밝혀졌는데 일단 뭐 기자재 회사입니다. 이 선박의 선두와 선미에 좀 들어가고 있는 둥근 형태의 이 블록을 좀 제작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2027년까지에 대한 안정적인 수주를 확보해 놓은 원청사들의 어떤 수주 기반 하에서 기자재에 대한 어떤 공급 여력들은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임스 이 최근에 상장된 기업들이 상장 당시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어서 이게 또 전체 다른 조선주에게도 또 힘이 가는데 사실 조선주 얘기를 저희가 최근에 했었잖아요. 이번 주에 그 저가 매수 조선주 중에 테이버 고수가 이야기한 종목도 있었고 제가 기억이 맞다면 이 얘기했던 거 맞죠? 네, 일단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좋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그 트리거 중에 하나가 오늘 뭐 신규 상장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벌써 현대임스가 1조입니다. 네, 1조라는 점은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뭐 실적이 얼마나 나오고 어떻게 가느냐 이런 부분은 일단 현대임스랑 그 기존의 조선주는 다르게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신규 상장이 어찌 보면은 그런 수급 모멘텀으로 가는 게 좀 더 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뭐 이게 올해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LNG나 아니면 암모니아, 추진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신규 이제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거고 그 부분에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엔진도 만들고 관련된 기술도 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부각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선주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바닥은 어느 정도 이제 돌렸고 찍었다, 뭐 주가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으나 네. 문제는 업사이드가 조금은 좀 무겁다라는 점, 제한적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윙 투자로 적합한 섹터라는 점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대중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조선주요? 네.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윙 매매, 그러니까 단기적인 움직임보다는 중장기적인 모멘텀 있으시다고 보신가요? 단기 있다고 흐름도 보시나요? 좋고요. 네. 중장기적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올해 조선 수주는 지난해만큼 활발하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가지 관점에서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한 수주 공시를 보게 되면 좀 특이한 점이 없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자동차나 석유화학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주 공시를 하게 되면 달러 베이스로 표기를 합니다. 뭐 몇 억 불, 몇 천억 불, 뭐 이렇게 수주를 했다라는 공시들이 있는데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원화로 계상해서 공시를 합니다. 3천억, 1조 원, 2조 원. 네. 왜 그러하냐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가격 협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해서 3년 동안의 수주 물량 도크가 다 찼거든요. 네. 이제부터는 가격 협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크가 다 찼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받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간에 좀 저가로 수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의 이전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굳이 낮은 가격에 수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격적으로 좀 높은 가격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진행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영업이익이나 회사의 그 가치적 측면에서 밸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서의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조선주가 굉장히 주가가 상승의 폭이 컸던 지점이 2004년, 5년, 6년, 7년 이때 조선주들이 그 중국 경기 회복과 조선 그 선박의 교체 사이클과 관련돼서 이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선박의 수명이 대략 한 20년에서 25년을 보통 계상을 합니다. 그렇다 본다면 2000년 초반에 선박 교체 주기에 있었고요. 이제 2024년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선박 수요가 점증하면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흐름으로 조선주의 평가를 해보게 된다면 단기적 관점도 좋고요. 중장기적 관점은 오히려 더 좋은 상황에서의 조선주 흐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 안에서 종목들을 보면은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선 대형주도 있고 조선 기자재 종목들 상승세인데 이 상승세가 많이 나타나는 종목 중에서 약간 또 생소한 많이 언급되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서 오늘 좀 면밀히 하나씩 종목을 뜯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본행제 기업들도 오늘 간만에 많이 오르고 대표적인 기업 뭐가 있죠? 본행제? 뭐 한국카본과 뭐 하이텍, 동성하이텍 같은 이런 뭐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뭐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암모니아 수송이라든지 아니면 LNG 수송에 있어서는 본행지가 뭐 필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주로 수주하고 있는 선박의 흐름이 그런 종목 그런 선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종에 아무래도 뭐 본행제 앞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이런 종목군들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실적도 연동되지만 수주가 가장 민감하게 연동되는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배판매가 늘어나면 선박 엔진을 만드는 뭐 그런 기업들의 전반적인 흐름도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배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 있잖아요. 네. 특히 그 두꺼운 뭐 강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관관 쪽, 피팅 쪽 관련 종목군들은 단순하게 조선에만 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폭넓게 쓰이는 그런 부품이라는 측면에서 뭐 강관 관련주들도 크게 보면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산업의 본질은 조선산업 자체가 일단 부흥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다른 종목군들로 조금 흐름이 퍼져나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키워드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낙폭과대주의 반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일수록 더 강하게 오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조선 기자재 주들의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만약에 조선주 쪽에 좀 더 매력을 갖고 계시다면 저는 뭐 기자재 쪽보다는 조선주 본류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조선주 본류에 있어서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 다 말씀해 주신 것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결국 마진율이다. 그렇죠. 고가 수주를 계속 받아왔다라고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마진율이 이제 뭐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1, 2%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럼 올해는 최소한 그거보다 2배 정도는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배 늘어나 봐야 뭐 3, 4% 정도긴 하지만 네. 매출 단위가 워낙 크니까 영업이익이 한 3, 4% 정도만 올라와 줘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뭐 원가 약간의 변동이라든지 뭐 글로벌 시장에서 약간의 뭔가 변동 요인이 있어도 실적이 굉장히 견조하게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마진율이 좋아질 수 있다면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저도 여전히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한 보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 암모니아 운반선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를 다 싹쓸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올해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주된 VLAC 그러니까 암모니아 운반선에 15척 그 규모가 있었는데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 11척, 삼성중공업이 2척, 하나오션이 2척을 수주한 것으로 보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싹쓸이했다. 근데 여기에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마진율 자체가 암모니아 운반선이 뭐 높은 편인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최신 선종 같은 경우에는 높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게 일종의 독극물 아닙니까 암모니아가? 그렇죠, 위험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위험도가 높은 선박에 대해서는 당연히 높은 마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네. 그래서 뭐 LNG 선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만드는데 난도가 높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본행제가 들어가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요구되는 그런 선박에 대해서는 뭐 기존의 컨테이너 선이나 벌크선보다 높은 이익을 보장받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좋은 소식들을 다시 한번 들려오고 있는 조선주입니다. 작년에도 연초부터 그리고 중반까지 계속해서 여름까지 좋았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또 다시 연출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혜인 교수님은 네네. 조선주에 대한 투자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우선 1월달 이 누적 승리를 좀 보면 네. 지금 현대미포조선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6%,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 1.4%. 지금 이 주가에 대한 하락률들이 하나오션, HJ 중공업선으로 조금 높은 손실률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1월달에 2차전지 배터리셀 3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지금 14%,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14%, 삼성 SDI가 25%. 그렇다면은 지금 업황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조선주의 낙폭이 상대적으로는 좀 더 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매력도 관점, 증시가 우상향한다는 관점에서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고 대형주의 수급이 좀 더 반영된 시점에서는 조선주도 추세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좀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자들의 인식이 과거에 이제 조선업의 이 장기 이 불황에 따른 어떤 이 주가가 굉장히 좀 오랜 기간에 조정을 좀 받았던 그런 사유들 때문에 이 투자 선호도에 대한 관련된 어떤 매력도가 좀 떨어진 그런 부분들 좀 있지만 수주를 기반으로 하는 이 관점에서에 대한 어떤 주가 추세 전환 관점에서는 조선주 현재 구간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조선 단기던 중장기던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임스가 오늘 상장한 이 분위기가 조선 업황에 따라서 같이 또 얼마나 더 추가적인 상승할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가 환경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해운업에 대해서도 환경 규제를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IMO라고 많이 불렀는데 IMO 2025, IMO 2030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좀 더 강력한 이런 규제를 반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자체가 뭐 LNG 추진선이라든지 암모니아 추진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결국에는 더 비싼 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배 한 척이 도대체 얼마나 비싸냐를 보셔야 되는데 저렴한 배가 1,000에서 1,500억 정도 하고요. 비싼 배는 한 대 4천억씩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배를 2에서 3년 동안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꼭 이런 부분에서 수출이 늘어나고 이제 계속해서 수주가 쌓여 있다는 이런 부분을 주목하시면서 오르면은 적당한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더라도 빠지면은 또다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임스의 상장 그리고 힘내고 있는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한 줄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고수는 중장기적인 방향성, 상승을 확인을 했다. 김종효 고수, 조선주 마진율이 높아지는지를 확인하자. 변영희 고수는 조선 수주의 증가, 조선 기자재 낙수 효과를 주목해보자. 테이버 고수는 바닥은 확신하자. 그러나 상승 여력이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스윙이 적절하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탑5 이어서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